고객 실무론 파트 1번에서 15번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자, 문제 1번. 올바른 전화응대 예절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는 것은.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예절 부분이라서 크게 어렵진 않으실 거예요. 1번 보시면 잘못 걸려온 전화를 할지라도 친절하게 응대해야 하겠죠. 그죠? 2번에 상사에게 걸려온 전화는 상대방의 이름과 용건을 메모하여야 한다. 맞는 문제죠. 그죠? 통화 중에 메모를 하게 되면 통화가 길어지므로 통화 후에 메모하도록 한다. 왜 틀렸을까요? 메모는 통화를 하면서, 통화가 끝나고 난 뒤가 아니고 통화를 하면서 메모를 한다. 이렇게 돼야 정답입니다. 상대가 이해하기 어려운 전문 용어나 틀리기 쉬운 단어는 사용하지 않는다. 가능하면 쉬운 언어를 쓴다. 전달력이 정확해지겠죠. 5번 상사가 부재 중일 경우에, 부재 중에 전화가 걸려왔을 경우에 전할 내용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해서 문제를 푸시면 되고요.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지금 똑같은 문제에서 지금 여기 파란색, 빨간색은 다 문제에 한 번씩 출제되었던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다 눈여겨보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첫 번째 보면 전화기 옆에는 필기 도구를 준비하여 항상 메모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도록 한다. 메모를 할 때 통화를 하면서 메모를 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고요. 상대를 마주보고 대하는 것처럼 정중하고 친절한 태도를 보인다. 전화응대에서도, 전화응대는 뭐죠? 그 기업의 고객의 첫 접점이 되죠. 그죠? 그래서 첫 접점으로서 첫인상을 형성할 수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항상 친절하게 응대를 해준다. 두 번째, 언어는 정확하고 간결한 표현을 쓴다. 그래서 이거와 일맥상통하게 중요한 내용이면 정확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시나 장소나 숫자나 금액 같은 경우는 하나하나 반복하여서 확인한다. 하나하나 반복해서 확인하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질문 기법이라고 해요. 질문 기법. 그래서 여러분들 요즘 전화하시면 고객센터에서 고객님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홍길자 동자입니다. 홍길동입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면 그 상담원이 어떻게 해요? 고객님 홍길자 동자 맞으시죠? 라고 다시 되묻죠. 이 기법이 바로 여기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돼요. 왜 되물어볼까요? 내가 정확하게 들었는지를 확인하는 거죠. 그죠? 그다음에 전화기가 잘 들리지 않을 경우 상대방 탓이하는 어떤 탓으로 돌리라고 돼 있어요? 전화기 탓으로 돌린다. 고객님, 저희 전화기에 문제가 있나 봅니다. 라고 이렇게 전화기 탓으로 돌려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도중에 전화가 끊어져요. 통화 중에 전화가 끊어지면 원칙은 누가 먼저? 건 쪽이 먼저 다시 전화를 해야 돼요. 그래서 서로 이런 원칙이 없다라면 어떻게 될까요? 서로 전화를 걸면서 통화 중이 다시 되죠. 그래서 통화 연결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도중에 전화가 끊어지면 먼저, 용건이 있는 사람이죠. 먼저 건 사람 쪽에서 한다.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통화 도중에 상대방을 기다리게 할 때 주의 대화 내용이나 소음이 들리지 않도록 수화기를 한쪽 손으로 가린다. 요즘은 뭐죠? 다른 버튼 기능이 있죠. 그죠? 버튼 눌러서 기다리게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통화는 용건만 간단히 한다. 통화가 끝났을 때 수화기는 상대방이 끊는 것을 확인한 다음에 조용히 내려놓는다. 그래서 누가 먼저 끊어야 돼요? 고객이 먼저 끊고 난 다음에 내가 전화기를 내려놓는다. 잘 나오는 문제예요. 기억하셔야 되고요. 빨간색은 특히나 잘 나오는 문제니까 더 정확하게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똑같은 포인트의 문제에서 바뀌는 게 지금 보세요. 몇 문제예요? 한 문제, 두 문제, 세 문제. 그죠? 네 문제, 다섯 문제. 바뀌어서 계속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2번, 상황별 전화 응대 요령 중 전화기가 잘 들리지 않을 경우 고객 응대 합법으로 가장 바람직한 것은, 조금 전 문제에서 해설할 때 제가 설명을 드렸죠. 어떻게 하라고 했죠? 상대방 탓이 아닌 전화기 탓으로 돌린다 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3번, 수면과 보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른 것은 수면과 보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올바른 것은 지금 3번이에요. 직속 상사 이외의 명령은 먼저 직속 상사에게 보고를 먼저 하셔야 돼요. 보고를 하고 난 다음에 그 지시에 따른다가 정답이에요. 그래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볼게요. 일반적으로 상황별 수명을 받는 방법 중에 첫 번째 상황이 직속 상사 이외의 명령을 받았다.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돼? 먼저 직속 상사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따른다가 앞에 문제였죠. 그죠? 그다음 두 번째, 이중으로 받는 명령. 그러니까 명령을 한 사람한테 받은 게 아니라 두 사람한테, 뭐 두 직장 상사한테 받았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게 일의 우선순위를 결정을 해야 돼요. 일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판단을 한다. 만약에 판단을 할 수가 없다.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상사나 선배에게 상의를 해서 결정을 한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명령이 잘못되었어요. 수명을 받았는데 잘못된 명령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상사의 명령이 잘못되었을 경우 원인 규명을 하거나 자신의 의견을 제시를 한다. 그다음 네 번째 상황은 불가능한 명령이에요. 제가 도저히 할 수 없는 명령이다. 그러면 불가능한 이유를 말하고 그 제 지시를 받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시험 문제 여기에서 두 가지 문제가 나와요. 앞에서 한 유형은 풀으셨고요. 그다음 두 번째 유형은 이중으로 받았을 경우에 먼저 받은 일을 진행한다. 예시가 이렇게 바뀝니다.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일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결정을 한다. 이게 정답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이 상황과 수명 방법에 대한 문제는 다 풀 수 있겠죠.